자, 오늘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 종목들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이 크게 빠지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오늘 방송도 많고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장을 보니까 어디서 장이 눈탱이를 맞고 왔는지 보시면 시퍼렇습니다. 빠진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씩은 많은 양 시장 흐름을 보여줬고, 빠진 것도 특히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금 9% 빠졌다, 이거는. 크게 지금 맞는 종목들이 있네요. 고려 아연도 한 6% 빠졌고, LG엔솔 좀 올라가고,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도 2%나 빠졌네요. 하이닉스 2%면 작게 빠진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네요. 카카오 게임즈 5%, 그다음에 좀 큰 게 펄어비스 4.2, 이렇게 빠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좀 올라가고, JYP 엔터도 한 5% 빠졌네요. 오늘 급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알토해오전 6%, 덩치 큰 종목 중에서도 좀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제가 장전에 오늘 드린 말씀들을 기억하신다면 사실 오늘 시장 그렇게 이제 겁낼 시장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이 일단 우리 시장에 너무 많이 발을 담궜고, 외인들이 손을 빼기 전에는 빼기에는 개인들이 외인들의 물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들 없죠. 그런 상황이고,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 지금 채권이 지금 터진 것 같아요. 그 레고랜드 사태를 여러분들,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간 레고랜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유동화를 시킵니다. 뭐를 가지고 이제 그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금 이런 것들을 믿고 대출 채권을 근거로 해서 유동화 회사에서 자동 유동화를 하고, 그 유동화 채권들을 증권사에서 사가지고 증권사에서 산 그 돈으로 채권을 팔았으니까 돈이 유동화 회사에 들어오면은 그 유동화 회사에서 수수료 떼고 이제 GJC인가요?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채권 그 리스크 자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찌라시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건설 회사 태광건설인가요? 그 회사 부도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기관들이 지금 거의 겁에 떨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좀 봤는데, 보니까 오늘도 주 매도세가 그 찌라시가 돌아서 그런지 기관들이 찌라시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게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어이가 없긴 한데 6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포지션에서 그렇다고 다 망한 것도 아니고, 코스닥에서도 1천억 매도를 하고 거의 7천억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보면은 지금 채권 리스크에 되게 예민해 있는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3대 리스크, 핵 문제, 그리고 코인 시장, 그리고 증투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핵 문제에 대한 리스크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 제가 무서워한 건 핵을 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발발될 3차 세계대전이 무서웠다. 저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핵을 쏘면은 이제는 푸틴이 지는 걸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핵에 대한 리스크는 커졌어도 3차 대전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코인 시장. 최근에 많이 내려왔었지만은 미국 지수가 천천히 바닥을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리스크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급락하는 때랑은 좀 다르죠. 증투세가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을 막판에 이제 좀 협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야권도 지지율이 너무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큰 리스크들, 굵직굵직한 리스크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데, 레고랜드말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채권들 그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한 것들을 상당수는 유동화 회사를 거쳐서 그 채권을 증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성 경색이 증권사에서 연달아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은행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자금의 흐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 기회를 외인들이 지금 놓칠 이유가 없겠죠. 오늘도 외인은 1,700억 매수를 해줬고 코스닥에서도 300억 정도 매수, 지금 거의 뭐 끝없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단기 유동성 때문에 딴 데 막으려고 돈 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랑 똑같습니다. 가게도 돈이 필요하면 이래서 주식을 꾸준히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씩 반등하는 거 반등 지금 즐기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하락을 그 여력이 없어가지고 하락할 때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분들, 매도를 했던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갚기 위해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유동성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게 유동성 문제죠. 근데 그런 것처럼 기관도 먼저 막아야 될 게 있으면은 여기 있는 자금 가지고 채권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부족하겠죠. 그 물량들 결국은 다 외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언제 반등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방송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게 시장 언제 반등할까요? 그런 건데, 항상 시장은 손바뀜이 있은 후에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급락하던 시장에서 소위 동학개미라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줬던 시즌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기존에 코스피 뭐 4, 5억, 6억 뭐 이 정도 나왔었는데 20억, 30억대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가장 개인들이 취약했던 게 뭡니까? 투자의 운용 자금 자체는 항상 개인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부족했는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일부 종목들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시장이 코로나 때 전 세계 1위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은 수급에 많이 손을 탄다, 수급장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어느 국면일까요? 10월부터 외인들의 대량 매수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봉상 10월 월봉을 보면 한 6.4%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4조 5천억으로 6%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6%가 안 되겠죠. 밑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한 평균값을 잡아도 한 3% 정도 수익률이란 얘기겠죠. 완전 저가에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요. 근데 저가에 사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미 월봉입니다. 위에서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물린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물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에서 물을 타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수익 보고 가려면 언제까지 지수를 끌어올려야 될까요? 일단 확실한 건 2,500까지는 볼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는 외인들의 마음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오버슈팅을 한 다음에 통상 어떻게 이제 이런 시장은 끌려가느냐. 제일 먼저 외인이 담고 끌어올리고 나면은 그 차익 실현할 때 기관이 받습니다. 기관이 받아가지고 그 몇 프로 먹고 또 개인한테 던집니다. 그럼 개인이 먹고 그때부터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이클이 사실은 몇 년씩 걸려요. 몇 년짜리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이클의 초입의 가능성들도 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